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셔틀콕 성남마당에서 몇 번 지지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시니까 얼굴은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하겠지만 주승씨 팬분들이 많은 실제로 아마 그때 뵀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은 참 떨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자리를 채우는 김에 집에서 셔틀콕 CD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을 뽑아서 선물을 해드릴 거고 앞에서 주승씨 사인도 부탁하기 때문에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질문 해주시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셔틀콕과 소셜포비아에 출연한 배우 김규승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두 편과 가장 좋아하는 감독님들 두 분 사이에서 이렇게 GV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누가 더 좋으세요? 확실하게 이유빈 감독님도 저는 좋아요. 아마 이유빈 감독님 또 무서울 거예요, 그쵸? 혹시 저희 영화 아직 안 내렸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홍석 감독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셜폼의 연출한 홍석자라고 합니다. 저는 재밌는 우연이라면 정확하게 2년 전에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셔틀콕이 개봉한 다음에 자리표가 여기에 유빈이랑 앉아 있었고요. 저 자리에 민영훈 감독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 비슷한 방식의 그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날 저는 저기 앉아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때가 저희 소셜포비아 본 촬영 끝난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그랬어요. 촬영 끝나고 나서 셔틀콕 극장에서 보고 싶어서 여기 와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고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님 박수 한번 저는 작년 부산 영화제 때 소셜포비아를 보고 오늘 다시 봤거든요. 좀 본 지가 오래돼서. 근데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되게 충격적인 셔틀콕 관련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혹시 관객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현피 뜨자 이렇게 되게 막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속이 지나가면서 셔틀콕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 아역 배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가가지고 그 아역 배우 김태용 배우가 뭐 하고 있나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저희도 선물을 또 준비를 했는데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셔틀콕 개봉을 기념하면서 야심차게 만들었던 셔틀콕의 제작 일지와 시나리오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글과 그림 사진들이 담긴 셔틀북을 지금은 팔지도 않는 이 책을 두 분께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셔틀콕 종합 선물 세트가 나가게 되면 감독님 나가실 때 사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를 합니다. 먼저 주승 배우님한테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예전과 다르게 이유빈 감독님 느끼실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기품이 있어지고 뭔가 되게 뭐라 그러지 뭔가 전체를 관망하는 듯한 시선과 왕자님처럼 변해서 나타나셨는데 2년 연속 극장을 찾으시면서 이렇게 많은 대포 카메라와 함께하는 소감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좀 약간 민망하고 그러면서도 좋고 좀 달라졌어요 제가. 조금 약간 고급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뭔가 느낌이 살짝 달라졌어요. 약간 홍석재 감독님이 좀 우아한 이렇게 사슴 같은 느낌인데 그 느낌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유빈 감독님은 어떠세요? 잘 돼서 돌아온 아들 같은 유빈 배우. 사실은 비유를 하자면 잘 돼서 돌아온 아들은 아닌 것 같고 저 오늘 사실 올까 말까 고민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인 계시면 좀 다음 영화 준비하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좀 받는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뭔가 여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기분이었냐면 꼭
지금 저기 메세나폴리스 있잖아요, 합정에. 거기 살고 있는 남자한테 가버린 이제 연인이 우리 집이 이렇게 뭐 구경와 볼래? 이러는데 근데 월세방 살고 있고 괜찮네 뭐 이런 막 나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약간 허대를 부리면서 이렇게 괜찮다고 하는 기분이지 않을까. 그러고는 이제 그때 막상 가서는 기분 좋게 뭐 괜찮네 난 괜찮아 이러는데 집에 돌아오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볼까봐 고민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약간 공존하는 것 같아요. 질투와 뿌듯함과 이게 딱 절반씩 공존하는 기분. 네. 그 메세나폴리스에서 하시는 새 연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메세나폴리스 아니고 나와 있을 때 저는 사실은 아까 했던 얘기여서 얘기를 드리면 저 자리에서 셔틀콕을 봤을 때 그 전에도 봤지만 극장에서 다시 봤을 때 그때가 막 그 소셜포비아 촬영이 끝난 다음 날이어서 소셜포비아에서 주승 씨가 했던 유미 캐릭터와 그리고 셔틀콕에서의 그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주장에서.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사실은 부끄럽고 열심히 이렇게 잘하는 배우를 내가 괴롭혀가지고 뭔가 미안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날 저는 이렇게 말하면 웃기시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주승 씨가 셔틀콕을 훨씬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승 씨가 더 멋있다는 게 아니라 주승 씨가 더 잘 어울리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새 연인이 되게 부드럽고 너그럽네요. 잘만 하자 이런 생각이. 이거는 이게 거기는 좋아도 사람이 이제 좀 후지면 좀 마음이라도 편한데 사람도 괜찮고 이러니까 더 좀 힘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유민 감독님 소셜포비아 어떻게 보셨는지를 안 여쭤봤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저기 홍석재 감독한테도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제 영화 셔틀콕 볼 때 이후로 제 영화 다음으로 가장 이렇게 힘들게 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일단은 뭐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뭐 시사회를 보러 갔었는데 시사회도 엄청 규모도 크고 하니까 좀 압도되는 게 있었고 왜냐면 이제 그 말씀하신 1년 전만 해도 이제 비슷한 사이즈에 찍고 했으니까 이렇게 크게 개봉하고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다가 이제 정말 인생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구나 이런 것도 진짜 이번 간접적으로 많이 느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도 있긴 했었는데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주승 씨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주승 씨는 약간 좀 징그럽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제 얼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본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가족 얼굴도 사실 그렇게 들여다보진 않잖아요. 근데 편집을 촬영 때부터 해서 편집도 제가 뭐 6개월 몇 개월 동안 내내 이제 붙들고 앉아갖고 심지어는 뭐 프레임별로 보니까 주승 씨한테 얘기했었는데 한쪽 눈을 한 2프레임 차이로 번갈아 뜨거든요. 한 번에 까맣게 뜨는 게 아니라 한쪽이 먼저 늘 감겨요. 근데 그런 것까지 제가 본인도 모르는 걸 발견할 정도로 들여다봤으니까 그 얼굴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저 그 표정이나 뭐 근육적 움직임이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처음에 뭐 제가 이제 홍석재 감독이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시나리오 넘겨주면서 그 시나리오도 본 터라서 지금 용민이 범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늘 그냥 주승 씨 얼굴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시나리오의 제일 중요한 반전을 또 안 상태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장면 이렇게 몇 번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느낌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기 이제 물이 뒤에 있는데도 초반인데도 주승 씨가 나는 본 얘기 미안해 통기제가 있어요. 그런 연기 보면서 그때 또 저희 GV 할 때 한참 보충 촬영하고 했으니까 제가 너무 그런 거 너무 과하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이 저거구나. 그리고 저희 뭐 하면서 오늘 뭐 혹시
간다고 했어요. 뭐 이랬던 게 저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거의 앞에 1시간은 보고 있는데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어떻게 보셨냐고 여쭤봤는데 지나간 연인에 대한 재미 절절함을 계속 표현해보고 있는 재미있었고 이것도 되게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네.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결국은 아직도 나는 너를 좋아하고 있어. 저 남자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 유승 배우의 매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유승 배우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양쪽 감독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으신지 엄마 아빠 모시고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근데 확실히 다르죠. 다른데 사실 감독님 두 분은 학교 선후배세요. 1년 차이거든요. 2년. 근데 너무 다르시면서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빈 감독님은 무슨 매력이요? 남자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약간 되게 남자 감정이세요. 그 남자의 그런 심리 상태를 잘 알고 있고, 근데 본인한테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셔틀콕의 민재가 사실 감독님 따라한 거 맞거든요. 감독 자체를. 홍석재 감독님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여성적인 남자.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니 이성적이진 않은데 머리를 잘 이렇게 굴리시는 것 같아요. 장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빈 감독님 저렇게 아름다우신데 남자라고 하질 않나. 장점이에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재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희 영화 아직 안 내렸어요. 네, 되게 짧고 굵고 애절한 한마디였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대화의 자리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돼버렸는데 사실은 이 두 감독님이 이주승 배우님의 정말 다양한 매력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전에 민용근 감독님이랑 한 단편들도 그렇고 좋은 감독님들을 만나면서 되게 다양한 작업을 거쳐서 지금의 이주승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 단단함 같은 게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주승 배우를 보고서 많이 반하신 팬분들은 집에 돌아가시면서 썸남 썸녀를 보시면서 마음을 달래시면 또 다른 정말 귀여운 동정 마법사의 매력을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감독님들도 느끼셨을 텐데 처음부터 주승 배우가 맡은 캐릭터들이 대부분 죽음이랑 맞닿아 있어요. 소셜포비아도 그렇고 셔틀콕도 그렇고 나머지 작품들도 누군가의 죽음이랑 연루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가 많아서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비극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보다 비극의 옆에 있는 사람 역할을 계속 해왔던 것 같거든요. 썸남 썸녀만 빼면 그거를 보시면 마음이 좀 달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빈 감독님 민재 역할 캐스팅하면서 이주승 배우가 1번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캐스팅 당시의 이야기 우리가 셔틀콕 GV 때 정말 많이 했던 그 얘기 한번 들려주시죠. 저 1번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저는 1번이었습니다. 네, 저는 뭐 그때 이제 처음에 캐스팅하기 전에는 민재가 17살이다 보니까 이제 그 나이 또래로 이제 캐스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배우를 찾기 전부터 마음 먹었던 터라서 처음에는 아예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근데 진짜 이제 어린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일단은 연기가 너무 불안해서 제가 이제 연기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된 상황에서 시작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적어도 그냥 연기는 본인이 오롯이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연륜이라고 해야 될까 경험이 있는 친구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찾았을 때 그때는 이제 문 씨가 맨 처음에 눈에 들어왔었죠. 근데 그 전에도 사실 저는 뭐 독립 영화를 많이 챙겨보던 편이 아니라서 크게 이제 좀 막연하게 찾다가 우연찮게 그 UFO였죠. 영화 예고편만 이제 보다가 거기에서 이제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바람을 맞고 있는 한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뭐 이게 약간
유일하게 그렇게 가긴 한데 그런 것도 첫인상 그냥 첫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미지 하나인데 그때 뭐 흔히 그걸 눈빛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 눈빛 말고 그냥 느껴지는 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아니면 이 친구가 연기를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다른 어떤 배우들 연기하는 거 봐도 사실 그런 한 장면만 봐도 그 느낌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안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보다가 근데 이제 막 마음에 들었다고 제 딴에는 뭐 뭔가 그래 너는 이제 다 나의 그거를 통과했어 이제 한번 써줄게 하고 봤는데 예, 있어갖고 처음에 이제 포기를 했다가 말년휴가가 이제 2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면회를 가서 이제 시나리오 주고 캐스팅을 한 다음에 나와서 바로 나오고 또 바로 면허 따고 촬영 이틀 전에 진짜 따끈따끈한 면허증이 나와서 첫 촬영을 저기 출근길 여의도를 4시간을 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홍석재 감독님은 어떤 장면으로부터 용민 캐릭터 이주근 배우를 쓰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정말 처음부터 정시가 있었고요. 그 셔틀콕 보고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실은 셔틀콕에서 이제 누나가 편집을 하셨는데 중간에 저희 편집자 어떤 형이 같이 좀 했었어요. 그래서 셔틀콕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장면을 봤냐면 정말 좋은 장면이죠. 다 보셨죠? 본인 씨 찾아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손을 올리고 하는 대사가 있죠. 기억을 이런 대사를 이런 배우가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근데 그 장면 보는 순간에 반드시 친구랑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적한다는 얘기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연습 때문에 없죠. 네. 지금은 조금 있으실 거예요. 되게 무서워요. 네. 아무튼 중시가 그 변여원 배우의 팬들에게 고향마을이라고 부르는 그 곳이어서 어딘가에 계실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4월달에 저 소셜 패밀리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승 배우님은 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남남 케미가 진짜 많고 진짜 좋아요. 사실 셔틀콕도 그 남동생 은호랑 남남 케미가 터지는 작품이고 썸남 썸녀서마저도 안재홍 배우와 케미가 생길 정도로 그 멜로볼 같은 영화인데 이상하게 멜로가 없고 어떤 남자만 나타나면 계속 시선을 주고받고 욕을 못할 것 같은 욕을 진짜 되게 찰지게 잘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공통점들이 이렇게 뚜렷 발견되더라고요. 본인이 남남 케미가 좋은 배우라는 제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우님? 여자랑 연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이제 뭐 장례식의 멤버라는 영화 그 장편에서 주인공을 처음으로 찍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상대역 그 아버지 역할 잘 얘기를 많이 하고 유아복 선배님하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이제 여자랑 뭔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딱 한 편이 있어요. 진짜 골수 팬분들 아실 텐데 그 민영근 감독님의 단편 열병에서 그 원나잇 스탠드라는 작품에 소속되어 있는 열병에서 장리우 배우님이랑 굉장히 기계적인 배드신을 선보이는데 한번 성인 팬분들이 찾아보시면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되게 피노키오 같은 배드신을 좋아하시거든요. 제 레전드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뭐 저희 DVD도 있습니다. 판매 중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간단한 이야기들 어머니 아버지 모시면서 나눠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왠지 더 어머니 쪽에 마음이 많이 갑니다. 오늘 되게 최초로 안쓰럽게 이 공감이 느껴지는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 질문 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 거고요. 감독님이 준비해 오신 귀한 DVD와 저희가 준비한 책도 같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먼저 손 들어주시고, 네, 손을 좀 들고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봤고요. 저 진짜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어가지고 오늘 오신 두 영화도 그렇고 제가 처음 봤던 배우님한테 처음 가했던 게 평범한 날들이었거든요. 그때 피치박한 그 되게 강렬한 게 굉장히 인상 깊어서 되게 강렬한 배우다라는 생각을 하고 필모를 봤는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강렬한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요새 TV 나오시면서 슴슴한 역할을 하시고 좀 그렇게 갈수록 조금 더 평범한 친구들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둘 다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게 더 편하신지 여쭤보겠어요. 약간 너무 강렬한 것만 하다가 평범한 걸 하니까 오히려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강렬한 거 하다가 이제 그 힘을 이제 거의 많이 빼고 평범한 연기라는 건 없지만 사실 그냥 뭔가 다른 인물들을 맡으면서 좀 많이 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워낙 이제 표정도 없고 그런데 이제 드라마라는 것은 어쨌든 1살부터 100살까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정과 말과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영화는 이제 한정되어 있는 그 나이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큰 것들을 많이 원하셔서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것은 역할이 아니라 그냥 매체를 바꾸면서 힘들었던 거. 네, 답이 다 되셨나요? 네, 또 다른 관객분 얘기 앞쪽에 먼저 드리고 뒤쪽에 또 드릴게요. 오늘 예. 적어오신 것 같아요. 홍석재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결말이 마지막에 지음이 나레이션으로 끝나잖아요. 용민이 된 노래소리에서 한다고 나오는데 그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는지 변요한 배우는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열린 결말이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영화의 결말이 의도된 연출이었는지 그냥 나레이션으로 끝나는 게 의도된 연출이었는지랑 혹시 감독판 개봉 예정 없으신지 그거랑 또 혹시 타기작 준비하고 계시면 직접 출연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하트 바이브레이터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10분짜리 짧은 영상에 혹시 타기작에도 출연하실 생각 없으신지랑 유재성 배우님께는 그 용민이랑 인재 캐릭터가 좀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데 그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서 도움이 됐던 게 있는지랑 전역하시고 나서 바로 출연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힘든 점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유기 감독님께는 매체 이름 말씀해 주셔도 괜찮은데. 그 은호가 좀 매니큐어를 바른다던가 머리띠를 한다던가 치마를 입고 좀 여성스럽게 나오잖아요. 혹시 그렇게 캐릭터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민재가 은호를 좀 귀찮아하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잖아요. 그게 좀 가족이라는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 열린 결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한 번 다시 만들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이야기로 어떤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 직전에 옥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난장판 그거 좀 혼란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저 스스로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을 답을 내려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나왔을 때는 그냥 지옥 용이 다 나오는 어떤 마지막 모습을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두 사람이 다 멀쩡하게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용민이는 사라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레이션 들어오는 방식으로 작업을 마무리했던 것 같고요. 그것에 관해서 네, 많은 악플을 받고 있는데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최선의 결론으로 영화를 매진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출연은 저는 네, 그 생각이 없습니다. 유빈 누나처럼 잘할 자신이 없어서 태풍이 나는 곳이 아니나요? 네. 영역이 근데 감독판 얘기도 감독판은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근데 사실 감독판이라고 했을 때 완전히 다른 어떤 얼터너티브한 결론이 있거나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지금 형태가 가장 최선의 영화입니다. 감독님의 명연기는 말씀 주신 하트 바이브레이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예쁜 하반신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승 배우님. 그 영화 언제예요? 4월에 소셜 패밀리 때 4부라와 함께합니다. 프리티한 탑 꼭 이주승 보고 배우 오겠습니다. 못 봐가지고요. 셔틀콕의 민재랑 소셜포비아의 용민이가 닮아 있다고 느끼신 건 아마 제가 연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연기를 추구하지 않거든요. 제가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 인물과 합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맞춰가는 게 감독님이 쓰신 용민도 아니고 그냥 이주승이 연기하는 것도 아닌 다른 인물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연기가 좀 확 달라지는 게 없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느끼셔도 저는 이렇게 연기할 겁니다. 그리고 전역하고 힘들었던 점은 없었어요. 왜냐면 전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뻤기 때문에 일단 모든 현장 어디 남해를 가든 어딜 가든 너무 재밌었고 하지만 운전을 바로 말년이한테 따고 아기를 옆에 태어났다는 그 부담감 그리고 뒤에 촬영 감독님은 그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계시고 네, 감독님도 타고 계시고 달리고 이렇게 찍은 게 아니거든요. 달리고 그 차 위에 올려서 막 찍잖아요. 드라마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냥 차에 타서 다 이렇게 차에 타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 4-5명의 목숨을 가지고 제가 이제 도박을 했습니다. 많이 딴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사고 안 나가지고. 아니, 아까 그 카파 관계자분이 주승 배우님이 할수록 점점 더 GV를 잘한다고 말을 너무 잘한다고 하는데 진짜 뭔가 되게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감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유빈 감독님? 일단 뭐 말이 길어졌다는 것만 해도 얘는 거의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제 질문을 대답하자면 사실 1년 만에 듣는데 한 2번 지구야만 한 번씩 나왔던 질문이기도 해요. 그게 뭐 이제 제가 그 여성성을 넣었던 이유는 일단 민재가 이제 17이라는 청소년 시기에 특히 좀 호모포비아가 심한데 자기가 이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짐스럽게 느껴지는 배다른 동생이 그런 이제 자신이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성향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인물이 가지는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 그게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했고 꼭 그런 이제 시나리오 기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이제
민재가 남자고 저한테는 이제 제가 이제 보통 그 남자 주인공이고 좀 대사도 러프하고 상황이 더 세고 이래서 저도 뭐 이름도 완전 중성적이기도 하고 해서 갔을 때 이제 남자 감독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이제 여자가 만들었다 이제 제 스스로 느끼는 거는 이제 그 은호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남자애가 하고 있지만 그 여성성이라는 거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 그렇게 좀 어디를 튈지 모르고 모나고 이런 존재지만 그 조그만 애가 갖고 있는 여성성이 그 민재를 좀 보듬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지점이 있거든요. 어리지만 어떨 때는 뭐 누나 같기도 하고 엄마처럼 뭐 굴기도 하고 하는 지점에서 자기도 모르게 위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민재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덩치가 더 크고 안아주고 있지만 본인이 그래도 기댈 수 있다고 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게 그 두 번째 질문도 대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돌발 질문 하나 준우 배우님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그 은호 역할 했던 김태형 배우와 연락하시나요? 어머님하고는 이제 가끔 카톡을 주고하는데 태영이 저한테 주로 게임을 보내죠.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네, 그거 해달라고. 제가 보냈을 때는 읽고 싶기 다 했거든요. 근데 지는 그런 거 보냈지. 똑같은 일을 당하셨나요, 준우 배우님도? 저는 이제 그 게임 초대 거부를 눌러가지고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 둘의 관계가 짜게지거든요, 게임 때문에. 네, 또 다른 질문, 네, 이쪽에 먼저 받고 뒤쪽으로 갈게요.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합평 장면이랑 저기 악플 다는 장면에서 미나영이 얼굴을 전부 다 드러내지 않고 윗부분을 계속 보여주는 장면이 어떻게 의도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나영 자살하는 장면에 용민이가 거의 같은 방법으로 자살 시도를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의도를 하신 건지. 그 전자 같은 경우는 미나영 캐릭터가 어떤 유령 같은 존재,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좀 떠돌아다니는 느낌으로서 영화를 지배했으면 싶어서 얼굴을 가렸고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얼굴이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에 윤 씨가 그 데이터 수리하는 곳에 갔을 때 이렇게 해킹한 영상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그 순간에 관객들도 비로소 미나의 얼굴을, 실제 얼굴을 보게 되고 근데 그 보는 방법 자체는 이제 모니터 너머로 보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좀 노렸었고요. 그렇게 될 때 훨씬 더 그 미나의 얼굴이 더 많이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것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그 용민 캐릭터 자체가 이야기 시나리오 초반에는 없었고요. 여기서 용민 캐릭터 없다는 얘기는 용민이나 뭐 도돌이라는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고 그냥 주인공이 두 명인 어리무리이긴 했는데 구체적인 캐릭터 설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가 죽은 미나영의 그 이유를 이 여자가 왜 죽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 시나리오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린 해답이 미나영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따라온 인물이 한 인물이 처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 미나영이 왜 죽었는지를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용민 캐릭터가 구체화됐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용민 캐릭터가 용민이가 이야기의 말미에 미나영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근데 그 반복이 저희가 영화 처음 볼 때는 15분 안에 사실은 목 매달린 미나영의 시체를 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왜 죽었는지 알 수 없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알아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용민의 목을 조르는 형식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저희는 생각했었거든요. 그거 말고도 첫 시작이 이제 미나영과 용민 캐릭터가 사실은 이렇게 거의 분신 같은 존재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뭐
기타 좋다 그런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살 되면 어른이잖아요. 대학교 나이고 어른인데 사실 그게 웃긴 게 뭐 12월 31일 이제 1월이 넘어간다고 내가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게 아닌데 어른이 됐다고 하고 주변의 모든 게 다 바뀌어 있는데 나는 바뀌지 않아 있고 그런 좀 불일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냈던 20대 생각을 해보면 그 불일치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연한데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건 알고 있고 그리고 그때는 아직 아직 많은 걸 시도해보지 않았고 아직 이럴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욕망이 큰 것 같아요. 욕망이나 야심이 큰 것 같아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공상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되게 젖어 있었는데 그런 거 젖어 있으면 사실 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이 저는 그랬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지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했었고요. 근데 그것이 되게 건강하게 통합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보내면서 건강하게 통합되고 그래서 그 영화 속 대사를 보면 내 에고랑 내 알맹이가 어느 정도 속점을 잃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근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 그 시기를 잘못 보내고 그래서 그 간극을 증폭시키는 게 아마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저희 영화 다루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세계, 웹이라고 하는 세계가 SNS라고 하는 매체가 좀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증폭시켜서 좀 만약 없었으면 인터넷이 없었으면은 사실 저희 20대가 특별히 다른 것 같지 않거든요. 10년 전, 50년 전 다 20대는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들 막 뭐 하고 싶은데 막 안 되고 뭐 다 비슷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유독 지금 2010년의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다들 이상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전염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시작했었고요. 질문이 그거 하나 주시죠? 스크린을 채우던 텍스트들이 있고 그거는 그렇죠. 아예 이제 배제한 거죠. 배제하고 제가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고 영화를 찍게 됐어요. 이 소줄포비아가 그 장편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곳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심사를 봐요. 편집 심사를 보는데 볼 때마다 그 교수님들께서 한마디씩 하세요. 야 이거 못 따라가겠다, 못 읽겠다고 한마디씩 하시는데 저는 욕 먹으면서 꿋꿋이 버텼죠. 버티면서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어떤 텍스트 뜨는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텍스트가 너무 친절하게 크게 화면이 유치한다면 이게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되지? 40대 분들 위한 장면 스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았던 질문 다 기억하세요, 배우님? 네, 기억하죠. 일단 셔틀콕에 말 한 건 있고 말 안 한 건 없는 거냐고 하는 말 자체를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이유는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임팩트 대사는 사실 기형 하나 나와버렸죠. 그걸로 비교하자면 수줍고비아에서는 그래 내가 씨발 도돌이다. 그게 되는 거고. 당황하는 카날에서도 하나 있잖아요, 그쵸? 민기어 김민기. 네. 임팩트 대사가 아니라 말한 건 있고 그거 없는 거냐고 말하는 거에 비유하자면 수줍고비아에서는 지웅이한테 말하는 거 같아요. 너 말해도 몰라.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왜냐면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막 힘든 게 있으면 누구한테 말을 안 해요. 왜냐면 말해도 모를까 봐. 그 용민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지웅이한테 내가 하진호인 걸 속이고 내가 사실 뭐 티테킹했던 거를 말을 안 하겠다는 이유는
사실 얘는 말해도 모른다는, 이해할 수 없다. 그냥 그 말에 공감이 가장 돼서 넌 말해도 몰라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매력은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정말 많은 장족의 발전을 정말 밀당도 하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감독님?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한두 분 정도만 더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소리 많이 들으셔서 어떡하지? 이 시간에 지구를 받는 게 낫겠죠? 그 옆분이 먼저 아까 손을 들고 계셨으니까는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질문을 하나씩만 할게요, 저희. 네. 네. 또 적어오셨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질문을 되게 길게 하는데 조리가 있으시고 그런 느낌이긴 해요. 빨리 그 감독님한테 그 영화 보다 보니까 그 미나영 트위터를 용민이가 해킹한 거잖아요. 그 민폐 분발이 어쩌고저쩌고 그 전에 미나영이 먼저 군인 욕을 했었는지 아니면은 용민이로 인해서 그렇게 마녀 사냥을 당하기 시작한 건지 약간 좀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배우님이 그 용민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SNS에 왜 저렇게 집착을 하나 용민이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 배우님은 좀 캐릭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가셨는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그 캐릭터랑 자신이랑 뭔가 이렇게 비슷한 점을 찾으셨는지 네, 궁금이 생겼습니다. 앞을 달아보신 게 좋아요. 저희 안에서 설정했을 때는 맨 처음 할 때는 군인에 대한 그 트윗도 용민이가 해킹해가지고 올린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것이 영화 안에서는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감상을 확인해 보니까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것을 만든 사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것이 미나영이 올린 거라고 느껴졌다면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었어요. 일단 SNS 중독자 용민이를 얘기하면서 감독님하고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SNS 중독자셨기 때문에 많이 참고가 됐고 중독자라기보다는 그 1세기, 2세기 컴퓨터 이제 커뮤니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빠삭하시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다 레퍼런스를 다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이야기는 정말 같이 하기로 해놓고 한 2주 동안 레퍼런스를 한 16개 정도 보내주셨어요. 영화랑 다큐멘터리랑 그리고 자료 포함해서 그거 열심히 봤죠. 열심히 보고 나니까 마치 학교를 졸업한 듯 SNS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되게 의외네요. 되게 여신 같은 느낌인데 오더 웃기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디 쓰시는지 궁금한데요? 말하기 지금 부끄러운 나의 옛 아이디. 닉네임. 네. 그냥 인식만 하고요. 로그인 안 하고. 진정한 오타쿠들이 한다는. 알겠습니다. 이쪽에 또 손 들어주셨던, 네, 이 가운데 할게요. 뒤쪽 많이 하셔서 지금 네, 손 들어주신 스카프 하신 관객분 마이크를 좀 안쪽으로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맞으세요. 좀 감독님 오신다고 해서 좀 공통적인 질문 생각해봤는데요. 음악 감독님 같으시잖아요. 근데 셔틀콕 같은 경우는 좀 절제된 듯한 음악이 많이 사용되고 셔틀콕에는 긴장감, 그런 음악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걸 음악 감독님 시나리오를 보고 만드신 건지 아니면 감독님이 약간 지정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지 궁금하고 어떤 방식으로 같이 좀 작업하셨는지 각각 듣고 싶습니다. 유인 감독 먼저. 네, 지금 음악 감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 영화과 후배거든요. 같이 영화를 전공하고 졸업하면서 영화를 찍었었던 친구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음악을 하다가 이제 학교는 영화학과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음악을 하면서 본인 앨범도 내고 이제 지금은 그 김사월, 김혜월이라고 좀 그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대중음악상에서 이제 이관왕을 수상을 할 정도로 이제 본인 음악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영화 음악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같이 작업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좀 즐겁고 좀 짜릿했던 경험이 일단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서 어떤 이제 그 감정 제 영화는 또 특히 이제 소셜포비아보다 좀 감정에 관한 지점이 많아서 그 오히려 뭐 음악을 먼저 만들고 뭐 컨펌을 내리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그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 그런 것들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감정들은 정말 미묘하잖아요. 그냥 슬프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인데 그 진짜 이제 99%까지 그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서로의 뭐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미묘한 한 93% 정도 되는 슬픔을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 20분 동안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적절한 타이밍을 이제 깨닫고 그렇게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돌아가서 이제 음악을 들었을 때는 사실 보통 영화를 만들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레퍼런스로 음악이 나오기 전에 느낌을 보려고 기존에 알고 있던 노래 같은 거를 깔아놓고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 새로운 음악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 그리고 그 기존 곡은 훨씬 더 뭐 소리도 풍성하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만든 음악이 그렇게 계속 익숙해진 것에 좋아질 리가 없죠. 근데 혜원 씨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오히려 기반이 음악을 듣기 전에 이제 그게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일단 들었을 때 기존에 깔았던 거랑 달라서 순간적인 좀 이물감이 있더라도 오히려 마음을 열고 제가 이제 맞춰보면은 아, 이 친구가 그 감정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자신의 색깔을 투영을 했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한 편집하면서 서너 번만 하루 이틀만 듣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생각보다 더 빨리 기존 곡을 잊어버리게 된 제 자신을 느끼고 뭐 이랬던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었고 또 아니나 다를까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 영화를 이제 보시고 음악에 관해서도 보통 사실 독립영화 보고 음악까지 이제 언급하기는 쉽지 않은데 음악이 좋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네,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음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유빈 누나한테는 후배고 저한테는 동기예요. 동기인데 나이가 잘 많으셨는데 동기 형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작업했던 단편을 다 같이 그 형이랑 작업을 했었어요. 워낙에 익숙하고 신뢰가 있고 사실 뭐 방금 얘기하신 건 다 똑같거든요. 영화에 대한 이해가 너무 높고 그런 거 조금 차이만 얘기하면은 유빈 누나 말씀하신 부분처럼 셔틀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감정에 관한 부분이 더 커요. 그래서 작업할 때 제가 봤을 때 셔틀콕 작업할 때 훨씬 편하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은 배우랑 좀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집본을 보고 나서 그 편집본 안에 있는 어떤 아직 그려지지 않은 선율을 그 감정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인트로 해야 되는데 인트를 한 번만 해버리면 셔틀콕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따라만 가면 돼요. 물론 다른 부분도 많이 필요하지만 인트만 되면 괜찮은데 근데 저희 영화가 좀 힘들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말하면 그런 감정에 관한 영화 조금 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떤 생태나 어떤 세계에 관한 영화였기 때문에 조금 더 로직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작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시작하는 건 정서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가 무엇이냐, 가장 내밀한 포인트를 일단 찾아요. 그 장면을 찾아요. 저희 맨 처음에 찾았던 모티브가 뭐였냐면 경찰서 나온 다음에
경찰전에서 끝난 다음에 애들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가 잡자라고 하잖아요. 잡자고 해가지고 뭐 사실 알고 보니까 미나 형이 백화라는 뭐 악플러였고 막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용이랑 용민이가 골목길을 걸어 올라오는 밤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맨 처음 작업했거든요. 그 장면의 모티브를 잡고 나서 둘 다 조금 알게 됐어요. 아, 이 영화가 어떠한 톤을 가면 되겠구나. 근데 그 장면이 또 중요한 게 그 장면은 실은 나중에 나오는 버스를 타고 대학교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장면과 대본이 넣어요. 그 정서적으로 그렇거든요. 그 골목길 올라오는 장면에 사용한 어떤 문답들이 실은 버스를 타고 올라올 때 문답이 이렇게 버스 이렇게 변형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니까 영화 안에서 어떤 장면과 어떤 장면이 계속 논리적 어떤 그 이을 수 있겠더라고요. 링크를 그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이렇게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 작업실에서 큰 종이에다가 씬들 적어놓고 그 씬들이 어떤 씬이 어떤 씬이랑 연결된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그 저희도 음원이 좀 발매되어 있는데 절찬네요. 개인적으로는 뭐 영화 음악 무언보다 김사월, 김혜영 밴드 음악을 읽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 영화제 OST를 준비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사용하지 않았던 음악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자신의 앨범에 이렇게 들어가게 편곡을 해서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또 즐거운 건 그런 거죠.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어떤 제 영화로 자극을 주게 된 거고, 이제 그게 또 본인의 앨범의 음악 작업에 또 영향을 끼치고 이제 서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뭐 음악들도 찾아서 들어보시면 좀 더 두 영화를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1시간이 넘게 지나서 아쉽죠. 오늘 1시간 안 지난 것 같죠. 되게 재밌게 얘기들 잘해주셔서, 특히 그 홍석재 감독님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지? 선율 이런 게 단어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아름다운 음악 교사 같은 느낌이었는데 하트 바이브레이터로 그 매력을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자리 이주승 배우님 지원 사격하러 나와주신 이유빈 감독님, 그리고 아직 극장의 영화가 절찬리에 걸려있는 홍수진 감독님, 좋은 감독님 만난 덕에 중 배우님 진짜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식사를 합시다 시즌2 곧 방영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주승장구 팬클럽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다음 팬카페에서 가장 핫하다는 주승장구에 많이 가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분 마지막 끝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승장구 팬클럽 회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2명이 앉아있거든요. 그렇죠? 3명인가요? 주승장구 아닌가요? 승승장구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유빈 감독님부터 끝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초반에 63번째로 가입해서 뭐 초반에 반짝 활동하다가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안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레어템이라고 몇 개 초기에 올려놓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면회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어디지? 그 독립영화 독립스타상 수상소감 올려놓은 거는 제가 마지막에 옆에 앉으니까 당연히 알겠거니 했는데 심쿵 뭐 이런 거 부럽다 이런 거가 있고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뭐 어쨌든 페이드 아웃돼서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뒤로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뭐 앞으로 뭐 잘 될 일만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제 서로 정상에서 만나는 약속을 하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DVD 받을 주인공도 한번 발표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저희 이제 영화 음악 감독님 얘기해주신 분에게 드리고, 가셔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음악을 감상해보시라고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나와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빈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 배우님들이 인사해주시면서 책 받으신 한 분 직접 질문해주신 분 중에 골라주세요. 네. 정말 이렇게 가득 차고, 예, 다들 이렇게 오래 준비하는데 정신도 말짱하시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작품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작품으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해 주신 분 중에 셔틀북을 드리고 싶으신 질문 기억나는 분이 계신가요? 아까 제 매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감독님. 감독님도 한번 골라주세요. 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아직 상영 중입니다. 네, 사실 저는 소셜포비아를 찍고 나서 제가 소셜포비아적인 상황을 매일 겪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트위터를 확인하고 마찰을 중화하고 네이버를 들어가고 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반응을 만날 수 있는 게 개봉을 하고 나서 가장 큰 보람이고 한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영화 진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그 영화 보신 감상을 인터넷에 적어주시면 제가 아마 링크 타고서라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잘 읽고 댓글 남겨드릴게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분 중에 어떤 분? 저는 아까 저희 세 분한테 다 질문하셨더니 많이 제 번호 오신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에게 박수 드리면서 자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